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2배 정도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왜곡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마이너스 0.3%면 많이 빠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코스닥도 0.1% 하락과 함께 결과적으로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빨간불과 함께 88,0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 6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랜만에 80,000원을 돌파한 만큼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PBR 관련주도 현대차는 조금은 빠졌지만 금융주나 삼성물산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많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약간의 왜곡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0.3%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덜 빠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그 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HPSP, 리노공업,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오테크닉스 반도체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고 외국인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4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합쳐서 약 5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다시 급등이 났었던 한미반도체 역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PBR주 삼성물산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현대차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KB금융, 가온칩스 세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였고 삼성전자의 규모 자체가 압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하이브, 동진세미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는 모처럼 다시 한번 미국의 3대 지수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0.5%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S&P 500 0.8% 상승이 나왔죠. 또 다우지수는 1.2%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어제 1% 이상의 상승이 났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반대로 니케이는 1% 이상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약세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증시는 반대로 1%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일본 증시를 제외했다면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고 전체적인 지수 흐름 자체도 큰 폭의 낙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시장 위치를 보면 현재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코스피는 275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고 또 그리고 올해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2800포인트 이상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많게 보는 곳은 3000포인트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3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전고점 돌파 그 흐름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3000포인트를 돌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최소한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였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최근 며칠 동안 8만원을 돌파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하여금 81,000원까지 의미있는 8만원 돌파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주봉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못해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면 반드시 코스피 지수도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직전 고점까지 20%가량 상승할 여력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약 20%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만약에 지금 2750포인트에서 지수가 10%만 오른다고 해도 3000포인트를 살짝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삼성전자도 전고점 그 이상을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는 시장의 대장주이고 처음으로 실적이 반등이 나왔던 것이 바로 지난 4분기였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지난 4분기에 실적이 반등을 했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사이클을 봤을 때는 최소한 몇 개의 분기는 실적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월봉으로 보면 자, 올라갈 때는 3년 정도 걸리고 또 쉬어가는 구간은 4년이었죠. 또 올라가는 구간은 2년, 쉬어가는 구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이 저점에서 본다면 이때는 2년이었죠. 그리고 또 쉬어갔던 구간은 2년이었었고 작년부터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최소한 과거에도 못해도 2년 정도는 저점에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도 최소한 연말까지는 1차적으로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팔자는 의견이 아니고요. 최소한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되 추가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과거에도 3년 동안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돼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못해도 연말 내지는 직전 고점까지 그 위치를 목표로 삼아오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도 오늘은 한미반도체가 17%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이틀 전에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눌리는 구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또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것도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1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죠. 때문에 지금도 그런 관점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고 11선 내지는 21선 근처에서 더 이상 주가에 빠짐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신규 장비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한미반도체 장비가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를 넘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도 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재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좋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반등이 나오는 위치를 보면 항상 11선 내지는 21선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 과거의 흐름들을 참조해 보는 것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 오늘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지금 반도체에서 뜨거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이 AI 반도체, 바로 HBM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하량이 작년에 최대 2.9배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BM 쪽은 어쨌든 물량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또 다른 D램 반도체보다도 많게는 5배까지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익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소외감을 가졌다면 항상 크게 반등이 나오고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때를 꼭 공략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하이닉스를 보자면 자, 하이닉스는 주봉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저점에서 저점끼리 이렇게 추세를 연결하면 지금 위치는 추세하고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한번 추세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건 또 결코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업종이든 간에 처음에는 그 추세를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장이 뜨거워지고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 추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각도를 위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또 모든 자산들까지, 그리고 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앞선 주봉상의 이 추세, 그 추세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새로운 추세를 우리가 만들어서 고려를 해보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로 삼성전자의 과거 차트를 볼게요. 여기 구간을 잘 살펴보세요. 2020년 당시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락이 났었고 또 많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저점끼리 연결해 볼게요. 대충 이런 흐름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9개월 정도는 이 추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그 흐름이 조금 더 가파라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종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그 이후에 계속 수급이 붙고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하이닉스도 지금은 완만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추세가 어쩌면 다시 바뀌는 과정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종목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3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일은 정말로 3월 마지막 날이에요. 3월 마지막 날 뿐만 아니라 4월 시장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